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한명숙 수사팀 진정사건. 윤석열이 감찰팀의 조사를 막았다 이야기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가 누명을 썼다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한명숙 뇌물 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한명숙 수사팀에 관련된 의혹, 이런 사실관계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감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 감찰부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나서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이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사건 접수에 대해 5월 28일 보고를 받고 다음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인권감독관실이에요. 자, 한명숙 수사팀 의혹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맡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요, 2006년에서 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 연구관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과 이용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면 지난 1월 달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나기 직전에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했던 측근입니다. 자, 그러면 인권감독관에게 조사를 맡겼다라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 인권감독관은 조사 과정을 소속 검사장과 대검 인권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외부 인사인 감찰부장은 비위 의혹이 있는 간부급 검사에 대해서는 개시 사실과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독립이 보장되는 쪽은 감찰부장인 거죠. 자, 재경지검 모 검사는 매체에다가 총장 직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감찰본부가 아니라 인권감독관에게 맡긴다는 건 감찰부장이 총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아는 검찰 내부 관계자는 감찰부 조사는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면 대검 관계자, 이 대검찰청 사람은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진정사건을 절차대로 배당한 것. 여기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닙니까?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배당한 것이다.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한 부장이 배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시 불이행.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한 인권감독관, 이건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눈 감아주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명숙 수사팀 의혹은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중범죄예요. 인권감독관이 관리하고 조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수사 과정 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가, 없는 죄를 만들었는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인권감독관에게 맡깁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인권감독관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한 거예요. 감찰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사가 이미 한 달 이상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자, 윤석열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부딪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명숙 총리 재판에 관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던 중에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은 허울 좋은 인권감독관이 맡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당초 감찰과 수사를 병행했던 대검 감찰부가 나서야 한다. 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이대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검찰 과거사의 하나로 또 한 번 전면 조사에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모해 위증을 교사한 자들끼리 감싸기 위해 전면 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다. 본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과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고발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또 박지훈 대북퀘스트 대표, 이분도 요컨대 한동수 부장의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내사 중이었던 한명숙 검사들 감찰권을 윤석열이 빼앗아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윤석열파 검사들도 많은데 이 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용일 인권감독관은 윤석열과 인연이 상당한 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 검찰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을 감찰 무마 건으로 억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한명숙 감찰을 막은 건은 무마 정도가 아니라 차단, 금지 수준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또 경향기자는 대검 관계자의 발언 인용해서 한 부장이 배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지만, 지시에 이행 불이행을 행하는 단계 이전에 지시 단계에서 이미 총장의 훈령 위반이 발생했다. 위법한 지시인 것이다. 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즉 법리상 윤석열이 감찰부장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은 부인할 여지도 없이 부당하다. 여기에 더해 이런 윤석열의 행위의 결과가 사실상 상당 기간 진행 중이던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감독관의 업무로 이관된 것으로 수사방해 결과가 되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것은 행위상 감찰 방해이며 법리적으로도 위법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 이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은 감찰 무마 정도가 아니라 감찰 차단, 감찰 금지 수준인 거예요.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감찰부장의 이 조사를 멈춰,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인권감독관에게, 거기다가 강제 수사권도 없는 인권감독관에게 업무를 이관을 시켰다. 이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했다는 감찰 무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범죄다라는 거죠. 민정수석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감찰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무마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이 감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순간 민정수석은 감찰을 종료했고, 그때까지의 감찰한 내용을 금융위로 이첩시켰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소관위인 금융위에게 이 건을 이첩했고, 금융위는 유재수에게 사표를 받아낸 겁니다. 이게 조국이 굉장히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검찰이 만들어냈던 이 감찰 무마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감찰 무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배 시선집중 이 라디오에서 대검이 감찰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자신의 특별수사부, 특수부 라인의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을 미통당이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에 속한 분이다. 이 진정사건을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주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제19 감사기를 계속해왔다는 것이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 법사위가 구성되면 검찰을 통해 재배당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최광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핵심은 대검 감찰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난데없이 곧바로 수사로 돌리게 한 총장의 월권 행위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뭔가 캥기는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사면 초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전 장관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의 가족, 그의 아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실한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투입이 됐죠? 얼마나 많은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모든 증거와 모든 자료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쉬운 표창장 위조조차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은 찾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표창장을 이렇게 위조를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증명할 수 없었다면 기소를 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 그냥 기소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무리하게 써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죄, 이건 벌을 받아야죠. 거기다가 검찰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한명숙 수사팀 의혹, 모해 위증. 자, 이 의혹도 감찰부장이 잘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측근에게 수사를 넘겨버리고 감찰을 중단시킨. 이거는 무마 정도가 아니라 감찰 차단, 금지, 훨씬 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추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